네, 2026년 3월 16일 오늘 국내 귀금속 시장은 정말 복잡한 하루였습니다. 금값은 내렸는데 환율이 그 하락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은시장에서는 기관과 소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 변동성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뭘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국내 금 시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은시장 동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된 국제 시세와 장중 흐름을 분석하고요. 이 변동성을 만든 핵심 원인이 뭔지 파악한 뒤에 내일 시장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와 투자자 유형별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국내 24K 금 시장의 핵심 숫자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읽어보죠. 국내 시장의 기준점이죠. KB은행 고시가역이 전 영업일보다 정확히 0.99%,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램당 24만 1129.69원, 하루 만에 2410원 넘게 빠진 건데요. 하지만 이 단순한 숫자 하락 뒤에는 사실 더 복잡한 시장의 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환율의 방어 역할입니다. 국제 금값 자체는 더 떨어졌는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96원대까지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이게 국내 금값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제, 에어백 역할을 해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미묘한 균열이 드러납니다. 은행이 고시한 가격은 거의 1%가 빠졌는데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같은 데서 체감하는 소매 가격은 0.46% 하락에 그쳤어요. 기관 가격의 하락폭이 소매 시장보다 2배 이상 컸다는 건데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가격 차이를 보통 소매가 시차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소매점들은 그냥 국제 시세만 보고 가격을 바로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가게에 쌓여있는 실물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손님들 분위기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기관 시장에서는 은 가격은 무려 2.95%나 급락했습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또 산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소매인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0.53% 가격이 올랐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거의 3%가 폭락했는데 다른 한쪽에선 가격이 올랐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시장의 핵심은 바로 이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도매 시장,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였지만 소매 시장은 국내의 실물 수급 상황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히 독자적인 흐름을 보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가격만 보면 마이너스 0.08%? 뭐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착시입니다. 실제 장중에는 한때 1% 가까이 하락해서 4,968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030달러 선까지 회복했거든요. 하루 종일 엄청난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해석할 때 강력한 매수세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정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과도한 매도 압력이 좀 진정된 거지 아직 매수 주체들이 자신있게 가격을 쭉쭉 끌어올릴 만한 확신은 부족한 상태. 다들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한 겁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핵심적인 원인 3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3가지 핵심 동력은 바로 중앙은행 정책, 토마가치,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이었습니다. 이 3가지 요인이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이 금값을 위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누르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복잡한 변동성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을 사려는 힘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도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금을 팔려는 힘이 정면으로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내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램당 24만 1,000원 선을 지지해내면서 다시 24만 3,5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둘째, 반대로 24만 500원 선이 무너지면 23만 8,700원까지 추가 조정을 받는 약세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세 번째, FOMC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24만 500원에서 24만 3,500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횡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자 유형별로 맞춤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딱 한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램당 24만 1,000원입니다. 이 가격 위에서 주가가 버텨준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금을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약 1%의 조정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입니다. 다만 지금 환율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계획한 투자금을 한 번에 다 쓰기보다는 두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금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건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플랜 A, 가격이 24만 1,000원 선을 확실히 지지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소량만 먼저 사보면서 시장에 발을 담가보는 겁니다. 플랜 B, 만약 24만 500원 아래로 더 떨어진다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전략이죠. 결국 우리는 이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환율 덕분에 덜 떨어진 오늘의 금값 하락, 이것이 과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위한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경고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시면서 내일 시장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500원입니다. 이게 그냥 환율이 아니죠. 수입 물가부터 시작해서 기업 심리까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입니다. 3월 16일 하루 동안 시장은 이 선을 과연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저항에 부딪혀 다시 밀릴 것인가를 두고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그럼 우선 3월 16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숫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월 16일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시장은 1,500원점1원,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1,500원 위에서 출발했어요. 장중에는 1,501.48원까지 치솟으면서 이거 뚫을 거 더 가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매물이 쏟아지면서 1,494.28원으로 마감했고요. 전날보다 6.96원 떨어진 건데 결국 1,500원 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하루 넘어졌다고 해서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6.96원 내리긴 했어도요. 일주일 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32.53원이라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 전체는 여전히 고환율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상단 저항을 확인한 조정장. 시장이 1,500원이라는 천장을 한번 뚝뚝 두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거죠. 상승 동력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선 하루였다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시장이 1,500원 앞에서 저항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움직인 4가지 핵심 동력을 통해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을 쥐락펴락한 4가지 요인입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잠시 주춤한 것, 그리고 국내 정책 당국의 아주 강력한 경계심,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문제,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까지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했습니다. 시장의 힘겨루기 구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달러와 높은 유가, 지정학적 불안감이 원화를 약세 쪽으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정책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1,500원을 넘어서자마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죠.
여기에 심리적 저항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104.01달러, 바로 브렌트유 가격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훌쩍 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에 거의 모든 걸 의존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에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건 건 뭐니 해도 정책 당국의 경고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했고, 일본은 심지어 결정적 조치라는 말까지 썼어요. 시장에 1,500원은 당국이 절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선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준 셈이죠. 미국 연준의 데이터 의존적 입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가가 이렇게 높으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의 상대적인 금리 매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고, 결국 원달러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매일 3월 17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의 과열이 좀 진정되면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조건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오늘 기록했던 저점 1491.64원. 만약 환율이 이 선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시장이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방에 다 하지 마시고 2, 3회에 걸쳐서 분할하는 게 유리하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섣불리 달러 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과도하게 높아진 달러 자산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오늘의 조정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었고 다시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 즉 원화 약세가 재개되는 경우입니다. 원화 약세가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는 뭘까요? 바로 오늘의 고점 1,501.48원을 다시 돌파하는 겁니다. 이 가격을 넘어선다면 시장은 1,503원에서 1,506원대까지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확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써야 할 달러가 있다면 먼저 확보해두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트레이더라면 수익을 줬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할 때니까요. 모두에게 보수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특정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는 이른바 횡보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위로는 1,500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아래로는 1,492원 부근에 꽤나 견고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는 구조입니다.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방향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환전은 어떻게? 무조건 분할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단기 매매는 목표는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런 일시적인 환율 변동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기존에 세워두신 자산 배분 계획을 뚝심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핵심 조언을 딱 한 문장으로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정답을 맞히려고 애쓰는 시장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야 하는 시장이다.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요,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시장, 이 팽팽한 균형을 먼저 깨뜨릴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국의 강력한 정책 개입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글로벌 달러 강세의 거대한 흐름일까요? 시장은 이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